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랑 맺은 계약에 대한 건데요. 겉으로만 보면 이건 일본한테 완전히 불리한 협상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일본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무려 5,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 내용에 딱 들어가면서 모든 의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일본 내부에 있어요. 이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그 내부의 힘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찾아보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일본 내부에 아주 깊은 정치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그야말로 분기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미래를 두고 두 개의 길이 딱 맞붙은 거죠. 한쪽은 타카이치 사나이가 내세운 아베노믹스 2.0. 이건 뭐냐면 세금 깎아주고 정부가 돈을 팍팍 써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시바 시게루가 있었어요. 이쪽은 이제 그만 쓰고 빚부터 갚자. 재정 건전성이 먼저라고 주장했죠. 자, 여러분이라면 누굴 선택했을까요?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이시바의 허리띠 졸라매자는 말보다는 타카이치의 일단 돈부터 풀어서 살려주겠다는 약속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뭐랄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긴축이냐는 절박한 목소리가 정치판을 완전히 뒤흔든 거죠. 하지만 바로 이 대중의 선택이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더 빨리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베노믹스의 부채 함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동안 일본의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괜찮았을까요? 바로 금리가 거의 제로, 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이자가 거의 안 나간다면 사실상 큰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재료에 가까웠던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서 0.5%가 되니까 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전에는 깃털 같았던 이자 부담이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돼서 일본 경제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정부가 빠져버린 파멸의 고리, 영어로는 둠 루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카이치 정부는 약속대로 돈을 더 쓰고 세금을 깎아줘야 해요. 그러려면 뭘 해야 하죠? 그렇죠. 국채, 즉 빚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던 큰손,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는 국채 매입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부는 빚을 더 내야 하는데 사주겠다는 사람은 없어지는 상황. 그럼 이 어마어마한 빚을 대체 누가 사줄 것인가? 라는 정말 치명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경제적 압박에 더해서 일본 정책 결정자들의 머릿속을 아주 오랫동안 지배해온 깊은 역사적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 트라우마의 이름은 바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기억이죠. 당시 미국이 주도해서 엔화 가치를 억지로 확 올려버렸거든요. 그 결과 수출로 먹고 살던 일본 경제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 아니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뼈아픈 역사가 일본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필터 혹은 렌즈가 된 겁니다. 절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는 당할 수 없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일본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본의 계산이 좀 보이시나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과거의 악몽이었던 플라자 합의. 이건 국가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재앙이죠. 다른 하나는 트럼프와의 무역협정.
이건 당장 일본 경제의 심장인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 폭탄을 맞는 걸 피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5,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물론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나라 전체를 수십 년간 침체에 빠뜨렸던 과거의 트라우마와 비교하면 이건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즉 차악의 선택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 결정이 앞으로의 일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협정은 일본이 그냥 항복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결정이었어요. 먼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강한 압박이 있었고요. 또 일본 경제의 목숨줄인 자동차 산업에 가해질 관세 폭탄을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플라자 합의라는 끔찍한 역사적 트라우마와 비교했을 때 이게 그나마 나은 선택, 즉 차악이었다는 겁니다. 5,500억 달러라는 숫자도요, 사실 대부분이 대출이나 보증 형태라서 실제 현금은 1, 2%에 불과할 거라고 계산했던 거고요. 결국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서 나온 일본 나름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결국 일본은 자동차 관세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국가 부채라는 훨씬 더 큰 불씨를 살려둔 셈이 됐습니다. 이제 아베노믹스 2.0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과연 엔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파장은 일본을 넘어 세계 경제 전체를 과연 안전하게 내버려 둘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남게 되었습니다.